못 앞에 날아올라 하늘로 못 앞에 불꽃처럼 타올라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공간 이 도시의 중심에서. 네, 안녕하세요. 저 모다페 사무국장 이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모다페 2025 모다페에서 그동안 계속 했었던 포럼을 모다페 기획 형식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보는 첫 시간인데요. 지금 진행에 앞서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기획 방향성과 여러 가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직위원장 김현정 조직위원장님께서 먼저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모다페는 44년이 됐습니다. 저희 모다페는 오늘의 이 자리를 시작으로 기존의 페스티벌 형식을 더 발전된 방향성 있는 페스티벌이 되고자 합니다. 정부 기관의 지원에 치중하지 않고 더 자생력 있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과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다페 프롬 인비테이션 투 크리에이션 무용축제의 새로운 방향, 라운드 테이블 오픈 토크 시작에 앞서서 먼저 패널분들 그리고 모더레이터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진행을 맡아주시면서 또 평론가 입장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모더레이터 김예린 평론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모다페 지금 시작부터 계속 같이 해주고 계신데요. 더 플레이스 프로그래밍 및 제작 책임을 맡고 계신 크리스티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프로그램으로 코리아 댄스 어워드 대표의 박신혜 PD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국내 예술가 부분으로 테마로 무용단 대표이신 이동화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멜랑콜리 댄스 컴퍼니 대표 정철희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용평론가 김예림입니다. 국제현대무용제 모다페가 올해 44주년을 맞았네요. 저도 모다페를 보고 자란 모다페 키즈입니다. 국제무용제가 아주 전무했던 시절에 80년대 초반에 이런 축제가 시작됐다는 것이 참 고무적인데요. 이제 44년이 지났으니 또 올해 2025년부터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야 동시대성을 가질까, 이 시대에 맞는 축제가 될까 고민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운드 테이블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라운드 테이블 From Invitation to Creation 무용축제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이 주제는 모다페 프로그램에도 써있듯이 선택받는 축제가 아닌 선택하는 축제, 이렇게 방향을 바꾼다기보다는 전 확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분들 모시고 유익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다페를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참여도 하셨고 성장해 오신 무용가분들 이야기를 먼저 저는 들어보고 싶어요. 무용계에서 바라보는 모다페는 어떤지, 또 이분들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또 관객의 입장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다페 여러 번 참여하셨고 모다페를 통해서 또 해외 진출도 하셨던 두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동화 선생님, 이 모다페에서의 경험과 또 모다페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텐마무용단 대표 이동하입니다. 저는 사실 모다페라는 이 댄스 페스티벌을 통해서 많이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한 7년 동안 계속 이 모다페에 참여를 하면서 저에게는 이제 신진 안무가 스파크 플레이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성장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스파크 플레이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국내 초청작들을 통해서 많은 관객들에게 저희 작품을 이제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점에서 굉장히 이 모다페라는 어떤 페스티벌이 저에게는 어떤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시작점을 어떻게 이 새로운 방향으로 조금 더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많은 패널들과 함께 좋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희 선생님도 이 모다페에 참여해 보신 경험, 또 모다페 이후에 또 해외 공연도 참여해 보신 경험, 또 해외 축제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두 관점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무가 정철인입니다. 우선 그 두 가지 앞서서 저도 대학 시절부터 이 모다페에 많은 그 공연 경험들을 하면서 무용을 좀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국내 국내 단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연들보다 지금 동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작품들을 지금 가장 뜨겁고 유행하는, 그리고 뭔가 지금의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작품들을 모다페를 통해서 긴 시간 동안 1년에 몇 편씩은 바라보고, 그리고 그때 같이 활동했었던 지금 무용가들, 그때는 학생이었지만 그때 사람들도 시대의 흐름을 모다페를 통해서 많이 무용을 현재를 알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워낙 유명한 해외 단체들도 많이 왔었었고, 그리고 유명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저희가 모르더라도 현재 어떤 그 컨템포러리한 작품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서치를 해본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무용단의 발판을 만들어 본다거나, 그다음에 제 작품을 만들어갈 때 가까운 주변보다 더 멀리 나아가 있는 해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모다페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고, 이후에 제가 조금 그 단체를 만들면서 이 자리에 이 모다페의 어떤 많은 관객들에게 한번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한 2번 정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 그때보다 관객의 참여도가 조금 줄어든 편이긴 한데, 그때 저희 단체도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 레파토리 작품들을 계속 개발해서 옆에 계신 크리스티나의 더 플레이스 극장을 올해 그리고 작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조금 더 대화가 이어가면서 제가 좀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서 전달해 보겠습니다. 네, 정철희 선생님 말씀대로 모다페를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해외 단체들의 공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앉은 자리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공연을 볼 수 있었다는 게 저도 참 특별했던 것 같은데, 80년대에 국제현대무용제가 처음 출범이 됐을 때 그러한 목적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국내에서 보기 힘든 해외 무용단체, 또는 해외의 현재 현대무용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었다면, 이제 한 40년 이상 지난 이후에는 우리가 몰랐던 단체를 소개한다기보다 이제는 거의 많은 유명한 단체들은 다 봤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상호 간에 소통하고 교류하는 부분도 굉장히 커졌고, 또 우리 쪽 무용가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부분도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사실은 이런 무용의 흐름의 변화만큼 또 중요한 것이 예산의 변화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감되거나 또는 삭감되는 거에 따라서 이 프로그래밍의 내용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국제현대무용제를 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외의 유명단체, 큰 단체들을 초청하는 일이 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구책으로 또는 시대에 맞게 생각해낸 것이 참여형 페스티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신혜 PD 같은 경우도 이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현장에서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국제 페스티벌을 봐왔고 본인도 국제 페스티벌을 열고 있는데, 이 예산과 국제 페스티벌의 관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민간 무용단체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는 코리아 댄스 어브로드의 박신혜 대표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축제에 프로듀서 또는 기획자로도 참여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축제라는 것이 예산에 자주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가장 큰 것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공연제, 국제 무용제 같은 경우는 초청 예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 고육직책으로 약간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만든다거나 레지던시를 통해서 이제 작품을 생산해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게 시대적으로 지금 축제들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초청 중심의 작품들은 사실은 이제 그 초청을 주로 하는 극장들도 사실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도 LG 아트센터라든지 이번에 개관한 GS라든지 충분히 이제 고 예산으로 이제 좋은 작품들을 이렇게 관객들과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베뉴들이 또 분명히 있어서 축제들은 조금 더 이제 시민들과 함께하고 또 새로운 생산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크리스나 엘리엇님의 말씀도 좀 듣고 싶어요. 한국의 모다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for having me as part of this round table. I have been very impressed by the work that I've seen so far, and it has been very enjoyable to see Korean domestic artists alongside international artists in the last couple of days. And we have, over the past 8 years of curating a festival of Korean dance in London, programmed many works that have originated in Modafe or artists who have been profiled at Modafe, like Jilin Melancholy, which has been a pleasure. I'd like to share what I see as some of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a participation-led festival. I think at the place we have a open call festival called Resolution, and it is like Spark Place. It is for emerging artists, and we have about 150 applications from UK artists, and we profile about 60 each year, so it's a big festival. And there is no way that we could curate that as an invitation-led festival. We would not have the capacity, and this is for us an amazing way to meet choreographers in the UK. They come to us and it is transparent, they know how to apply, and we can have a selection panel that is representative of the diversity of artists in the UK, rather than being just led by 1 or 2 curators. But I think for me, the main challenge of that model is the risk that you transfer the financial burden to the artist. So if the change of direction is because of challenges in finances, I think it's important that it is that the solution shares responsibility for meeting the financial costs, and doesn't just become a challenge for artists, because otherwise it won't be open, because only artists who can afford it will be able to apply. 네,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 재정이 이렇게 참여형 축제로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축제를 주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오랫동안 축제를 바라본 결과 예전에 해외 유명 단체들을 한국에 초청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이슈가 되고 새롭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예술단체들을 오히려 발굴하는 방법에는 또 참여형 축제가 뭔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박신혜 PD도 얘기했지만 국내에 수많은 축제와 극장들이 이제 해외 큰 단체들을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중복되는 일을 굳이 모다페가 꼭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의 축제에도 참여해 보셨고 국내 축제에도 참여해 보셨던 입장에서 아티스트로서 어떤 것들을 느꼈고 또 어떤 차이점들을 느끼셨는지 정철희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지금 현재 모다페 입장보다 제 상의 경험을 말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서 우선 저 또한 이제 안무를 초연에 시작할 때 이제 경연 형태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무대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어떤 페스티벌에 경연에 참여한 게 이제 요코하마 댄스 페스티벌에 이제 처음 지원을 했었었고 그때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원을 받고 뭐 항공비, 숙박비 모든 그런 여러 경비들은 이제 예술가가 부담하는 그럼에도 이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모델하는 곳을 계속 찾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뭐 아무래도 국내에 어떤 많은 무대들도 있지만 어떤 해외를 자꾸 경험해보고 싶고 이외에 저희 이외에 많은 예술가들을 같은 자리에서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결국 뭐 어떤 수상을 하거나 그러진 못했어요. 근데 많은 도움과 많은 걸 느낀 부분이었어요. 아마 여러 가지 실패 지점들을 찾을 수 있었고 그 페스티벌 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작품을 선별하는지 근데 생각보다 어떤 갭의 차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최근에 몇 년 동안 국내 어떤 경연 작품들을 보면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테크니컬한 움직임에 치중되어 있다라든지 그 해석하는 것들이 좀 많은 차이를 두진 않았는데 그때는 좀 되게 다양한 시도들 제가 납득이 안 되지만 그쪽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시선들로 바라보는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고집해왔던 게 다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이제 예상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 순위가 있죠. 1, 2, 3등의 혜택 어떤 다음 공연의 준비라든지 아니면 일본에서 진행을 했지만 프랑스에 뭐 6개월을 보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는데 그거를 사실 바라보고 가긴 하지만 그리고 투자를 한다고 그리고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가지만 좀 안 됐긴 했었어요. 근데 좌절감이 있었는데 대신에 그 계기로 그 다음 작품이 이제 좀 뭐랄까요 정말 생명을 갈아 넣으면서 잘해봐야겠다라는 의지도 좀 다져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의 저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던 것 같고 지금 지나고 나서 내가 또 그렇게 어떤 경연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돈을 떠나서도 어떤 경연에 대한 공연을물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경연을 위한 작품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될 것 같고 실제로 비슷하게 나오는 움직임 방법이라든지 영향받는 것들도 아마 다 그 경연이라는 구조에 너무 이제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제가 여러 가지 작품을 짜면서 가장 크게 아쉽고 그때 당시에 좀 후회했던 부분이 다 그렇진 않을 수 있겠지만 내가 너무 컴페티션, 경연 1등 이것만을 위한 목적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무대를 갈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경연이라는 것이 과연 다양한 작품을 이제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조금 더 폭넓게 이제 들여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술이 특히 예술 축제가 왜 경연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예술을 점수를 매기고 줄을 세우는 게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예술 발전을 위해서 유익한 것인가 이런 의문은 항상 갖는데 저는 그 해답 중에 하나가 이동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연을 통해서 정말 큰 성장을 보여줬고 더 많은 인지도를 쌓았고 오늘날의
정말 무용단 10주년 행사를 스스로 30대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해냈다라는 점이 굵직한 경연에서 모두 수상한 그런 경력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동환 선생님은 축제 안에서의 경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금 정철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철인 선생님이 느끼시는 것들은 또 경연을 해봤기 때문에 또 느끼는 것이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2015년도에 스파크 플레이스를 처음 나가봤어요. 지금 저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그때는 뭘 알았겠습니까? 그냥 뭔가를 막 하고 싶어 했었던 열정 하나만으로 그 소극장에서 모용수들과 같이 땀 흘리면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열정을 조금 관객분들도 그렇고 어떤 프로그래머 분들도 그렇고 조금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다음 기회에도 경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은데,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느꼈었던 것들이 아까 철인쌤이 얘기했었던 것들이랑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지금 또 경연을 나가라고 하면 내가 과연 나갈 수 있을까? 네. 그때여서 더 가능했었던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 경연을 하다 보면 이 경연에 맞춰진 어떤 작품은 무엇인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경연을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어떤 상을 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상을 받고 싶어하는 작품은 무엇인가에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그런 상을 바라보고 작품을 짠다라기보다는 조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전에도 또 이야기를 했었던 그 유명하지 않은 단체들을 이제 그 모다페라는 페스티벌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 중에 한 단체가 저는 개코라는 단체였어요. 네, 영국의 개코라는 단체였는데 이런 단체가 있었구나라는 그 모다페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개코라는 무용단을 계속 서치해보면서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고 좀 공부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제가 스파크 플레이스에서 그 첫 안무작을 올렸고, 그러면서 제가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해외팀도 인터내셔널 스파크 플레이스라는 그 제도가 생겼잖아요. 이것들을 통해서 물론 경연도 중요하지만 이 경연에 조금 좀 다른 의미로 이제 많은 프로그래머를 조금 섭외를 해서 이 단순하게 일회성 공연이 아닌 계속 투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공연을 마련할 수 있으면, 그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모다페가 된다면 참 좋은 방향성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박신혜 PD에게 듣고 싶은 것 중에 많은 축제와 공연을 프로그래밍 해오셨는데, 이렇게 참여형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제 참여형 축제, 오픈콜을 진행을 한다 보면은 축제가 갖는 부담은 사실 퀄리티의 보장이죠. 그래서 올해 어떤 팀들이 저희한테 이제 지원하게 될지 알 수 없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안에서 최대한의 어떤 그 효과를 이제 끌어내려고 하는 게 축제 입장인데, 프로그래밍을 사실 셀렉션으로 간다고 하면은 제 눈으로 가서 보고 선택해서 이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오픈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축제가 참여형 축제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제 엄청난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실 준비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선택하게 되는 이 셀렉터들의 안목과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제가 크리스타님께도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플랫폼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해외 단체들을 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극장과 축제들이
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까요? 그것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That's a really interesting question. And actually, I think Gecko, who you mentioned, is a really interesting company. My very first job in theatre was working with Gecko. And I was their production assistant when they presented a duet at the Edinburgh Fringe Festival, which is the largest participation-based arts festival in the world. And so that opportunity for Gecko to take part in the Edinburgh Fringe, that was what led to their growth as a company. And now they are one of the most successful international touring companies in the UK. So that first opportunity in a festival like the Fringe supported them to grow the reach of their work. And also I think Chilin made a very good point about the importance of for local artists experiencing international work as a way of cross-fertilizing your own practice and developing as an artist. And I think that is a really important reason why international festivals exist and why they are important to support the dance ecology internationally.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같은 질문을 두 분께도 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작품 공연할 수도 있는데 왜 해외에 공연을 가고 싶고 또 해외와 교류하고 싶고 또는 협업을 하고 싶고 이런 욕구는 예술가로서 왜 느끼시게 되는지 왜 필요한지 그 점에 대해서 두 분 중에 어느 분 먼저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아까 정철현 선생님이 잠시 요코하마 때 왜 그 무대가 필요했다라고 조금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덧붙여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우리는 왜 해외 교류를 하고 싶을까요? 예술가들이 제가 무용수 활동을 이제 안무 병행하면서 한 다른 컴퍼니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제 특이하게 그때 굉장히 해외 위주로 많이 다녔었어요. 두 가지를 느꼈는데 무용수 입장으로서는 예전에 보통 이제 내가 어딘가에 이제 해외로 진출하고 내가 그곳에 소속되어 있고 싶고 근데 어느 순간 바뀌더라고요. 내가 주체적으로 돼서 나를 불러 그 해외에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바뀌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전에는 그 해외 투어들을 많이 다니면서 뭐 관객의 어떤 반응들, 각 지역마다의 나라마다의 뭐 차이점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이제 뭔가 완전 활성화되는 시기에 시작을 했었어서 이제 뭐 나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했는데 이제 코로나 이전과 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 지점부터 해외를 나가야 되는 목적성을 좀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물론 나가면 좋은데 뭔가 내가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나 그런 것이 되지 못하면 굉장히 한 번 가고 끝나고 다음 작품 짜고 국내에서 하다 또 한 번 가고 말고 어떤 소모적인 것들도 있었어요 분명히 해외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 최근 몇 년 동안은 크게 내가 꼭 해외를 나가서 공연을 선보이고 어떤 걸 쟁취를 할 거야 라는 마음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마음을 좀 비웠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이렇게 어떤 이제 섭외가 들어온다든지 그 다음에 또 작품을 궁금해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다시 나가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가면서 제가 다시 새롭게 느낀 거는 기대를 하지 않고 가서 그런지 몰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관객들의 반응들을 보게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긴장하지 않고 가는 거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그 기획자분들이나 디렉터분들이 어떤 제 작품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일반 관객분들이 많죠. 해외 가면은 특히나 우리나라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반응들을 좀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응원에도 그랬고 이제 평점을 이제 받거나 그런 피드백의 리뷰들을 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점이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작년 올해 계기로 조금씩 시도를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국내에 초점을 맞춘 제 작품들이 과연 이제 해외에서 어떤 반응이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실패 지점이 있거나 또 확장된 가능성들을 이제 작품에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그런 이제 여유 있는 계산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국내 거리극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갔거든요. 워크숍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먼저 해외를 가야겠다 해서 욕심에서보다 반대로 이 기본부터 다시 다져서 그런 영역이 됐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예술가에게 가장 큰 자산은 경험이라는 말을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무가에게, 무용가에게 발전적인 일 중에 하나가 또 국제 교류, 또 해외 경험, 또 더 많은 관객을 만나보는 것, 다양한 관객을 만나보는 것, 또 다양한 무용가들의 작품을 서로 보고 서로 의견을 나눠주는 것,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환 선생님도 국제 교류의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도 혹시 국제 교류를 열망하고 있으신지, 또는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거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거나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 철인쌤처럼 해외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제 솔로 작품으로 아시아 투어를 좀 돌았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스페인, 재작년이죠, 2년 전에 스페인 투어를 돌았었던 게 다인데,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들인데요. 소통할 수 없는 예술은 과연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나의 춤은 그 대중들과 이렇게 만날 수 없는 것일까라는 어떤 지점들을 계속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나가면서 느꼈었던 부분들은 앞으로도 근데 해외는 계속 좀 많이 나가보고 싶어요. 아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예술이라는 것들, 또 이제 무용이라는 것들, 현장 예술에서 관객들이 자기가 살아온 환경과 경험에 따라서 모두 다 해석하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해외 사람들은 과연 국내에서는 많은 활동을 해서 관객들이 어떻게 느껴지는 피드백들을 많이 받아봤지만, 해외에서는 그 해외 관객들이 과연 어떻게 느끼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그 사람들과 또 저의 작품을 통해서 많이 소통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재작년에 스페인 투어를 이후로 많은 해외 투어를 좀 교류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스페인 공연 봤다니까 또 게르니카라는 작품도 생각이 납니다. 스페인 내전을 다룬 피카소의 그림 게르니카도 생각이 나네요. 참 의미가 있었던 것들은, 제가 게르니카 어게인이라는 작품이 2016년도 작품이에요. 10년 전 작품인데, 이 작품을 만들면서 그 게르니카라는 그림이 사실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피카소가 태어난 그 말라가라는 도시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다가 저의 꿈이었는데, 2년 전에 그 말라가라는 곳에서 제 게르니카 어게인을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제 꿈을 이뤘거든요. 전 그런 부분들이 저희 한 예술가로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보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조금 예술적으로나 또는 이것도 기획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궁금한 것이, 이제는 이 국제 참여형 축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공모다, 참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금 구체적인 아이디어들도 조금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에 그 더 플레이스와 영국의 한국문화원과 모다페가 MOU를 맺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모다페의 공모를 위해서 또 모다페이에서 발견된 작품들이 또 더 플레이스로 진출을 한다든지 이건 예를 드는 건데 뭐 어떤 아이디어들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we're very excited about the collaboration with Modafe. And we hope that what it will do is open a really fruitful dialogue about artists who we have a shared passion for, and that it is an opportunity for us at the place to consider inviting artists who have presented at Modafe to our Festival of Korean Dance in London, and perhaps also to open opportunities for UK artists to present work in Seoul. But I think it is also, I hope, an opportunity to discuss other exchange opportunities, for example, residencies or co-productions. And those partnerships are always complex, but I think the MOU is a first step. What it is a commitment to dialogue and a commitment to a set of shared values to support artists. 저는 또 궁금한 것이 그 코리안 댄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무용가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프로그래밍 하시는지. It is an invitation-led festival, and we program it in a number of ways. One way is that I travel to Seoul to see as much as I can, and I meet artists. Also my colleague Eddie, who's the artistic director. So one of us will travel every year to Korea, usually for PAMS. And last year I was at BPAM in Busan as well. So seeing work live and having meetings with artists is very important. But we also work with the Korean Cultural Centre in London. They invite recommendations from partners in Seoul of artists who might be suitable, and we watch a lot of films. So each year maybe I watch 30 or 40 films of Korean dance pieces, and then we make decisions about who to invite. Also, an important point, the festival doesn't just take place in London, it takes place in other venues around the UK. So we work with programmers at those venues to make a decision about who to invite. So inviting Zero Grams, we had to get the agreement of programmers in all those venues, and they all really loved the piece, so then we could invite it. 네. 되게 중요한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한국과 영국의 거리를 생각하고 또 항공료를 생각하면 단 한 번의 공연 때문에 영국을 방문한다는 게 사실은 아까도 소모적인 뭐 이런 공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다른 공연이나 다른 극장들과 연계한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다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참여하는 무용가들에게 모다페뿐만이 아니라 이 시즌 앞뒤에 연계되어 있는 또는 지역에 있는 극장들 뭐 이렇게 연계를 하면 한 번 오는 좋은 작품이 하루 공연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공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박신혜 PD에게 또 궁금한 것이 많은 공모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공모와 어떤 참여가 구체적으로 이 모다페이에 적합한 것인지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예를 들면 그 해의 주제를 정하고 이 주제에 맞는 작품들을 신청하십시오라고 전체에다 오픈한다든지 공지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모다페이를 오랫동안 봐오셨으니까 모다페이의 공모, 모다페이의 참여형 축제는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마다 아마 주제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주제에 맞는 작품들을 공모하신다면은 조금 이제 결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스파크 플레이스로 이제 어느 정도 그 경력이나 연령이 제한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추후 점차적으로 메인 무대에 올라가는 작품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좀 그 공모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이동아 안무가님, 정철인 안무가님 한국에서 사실 제 생각에 좀 이스타블리시된 아티스트인데 저희도 이제 사실은 나눠지잖아요. 스파크 플레이스는 조금 신진 안무가들을 위한 거고 이제 두 분이 만약에 모다페 무대에 쓰신다면은 국내 초청작이라든지 이제 이스타블리시된 어떤 컴퍼니들이 쓰는 무대가 될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해외 공모작들도 조금 그 범위를 넓히셔서 다양한 뭐 연령층일 수도 있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글쎄 완전하게 다 오픈해놓고 자유로운 공모도 저는 좋지만 해마다 뭐 세대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어떤 컨셉들이 좀 분명한 공모와 참여 유도가 저는 축제의 좀 특성화된 부분들을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혹시 레지던시에 대한 아이디어나 또는 경험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 제가 뉴욕의 나이티스카마이에서 일을 할 때 저희가 1년에 한 시즌별로 4명 정도의 아티스트를 뽑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좀 가능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인터내셔널 아티스트들한테는 레지던스 기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티스트한테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자기 공연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소개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와서 그 로컬 삶을 좀 살아보면서 거기서 이제 지낼 수 있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레지던스 비용을 조금 지불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장소를 이제 제공을 해서 이제 매년 뭐 100시간이라든 매 시즌에 100시간 정도의 연습실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제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열어서 현지의 로컬 아티스트들하고 직접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모다페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참여형 축제를 지향을 하신다면은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레지던스를 통해서 로컬 아티스트들끼리 만나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또 생성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성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축제의 지원금 이외에 또 공공이나 기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벽제에 있는 아르코 인력개발원에는 숙소도 있고 극장도 있고 연습실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레지던스를 진행해 본다든지 또 서울무용센터에도 마찬가지죠. 숙소와 연습실이 있고 또 전문무용소 지원센터에도 연습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10분 활용한다면 레지던시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참여형 공모형 축제에 대해서 또 두 분도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또는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나 뭐 우려되는 부분 또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좋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처음으로 오픈콜 방식을 도입했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오픈콜 방식을 도입한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술가는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 예술가로서 해외에 계속 나가고 싶어하는 욕구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작품들이 이 공연장에서 공연되어지는데 많은 프로그래머들을 조금 섭외를 해서 이 단순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4달, 5달, 5달, 6달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들이 가장 예술가로서는 힘이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 이렇게 유통할 수 있게끔 이제 다양한 많은 프로그래머들을 좀 섭외를 해서 그 작품들이 계속 이제 리바이벌 될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간다면 조금 더 좋은 어떤 오픈콜 방식의 어떤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어떤 참여형이긴 한데 사실 이제 스파크 플레이스라는 전제가 어떤 컴페티션의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굳이 뭐 꼭 그걸 버릴 필요는 없지만 경연이지만 경연 중심이 아닌 무언가의 아이디어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공연만으로도 내가 이곳에서 참여한다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고 어떤 아까 말씀하신 책임감, 주체감이 이제 들 수 있는 특별함들이 이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마스단자라든지 뭐 예전에 많은 컴페티션들도 보면은 꼭 수상을 하지 않더라도 가는 목적들이 그 기간 한 2-3주 동안의 지역 연계로 투어를 계속 돌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사실 그 투어의 횟수가 많아지다 보면은 뭐 그 충당이 될 수도 있고 거기까지 가기에 그냥 서류 하나가 아니라 아까처럼 마켓이라든지 직접 대면으로 소통을 한 순간 뭔가 의지들이 예술가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소통의 어떤 확장에 좀 더 깊이 있게 간다면은 이제 뭐 자발적으로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생각들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측면을 또 이제 두고 앞으로 무언가를 이제 생각한다면 어떤 좋은 작품을 운영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성장 과정과 발전을 목적으로 좀 둘 것인가 그 두 가지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년 전, 뭐 한 10년 전 뭐 많이 했었던 것들도 좋은 사례들이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안무가 육성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재연작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준다든지 근데 여기 뭐 모다페에서도 이미 하셨던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뭐 다음 단계는 또 국제 교류의 어떤 네트워크의 장을 좀 뭐 마련해서 기반을 두고 어떤 단계별로 두고 이제 이 안무가들이 무용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 이야기는 좀 국내에 맞춰진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 뭐 한 1-2년은 뭐 좋은 작품이 아니고 어떤 결과물이 중심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과정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가능성을 좀 바라봐줄 수 있는 장을 열어주면 이제 예술가들은 좀 더 실패할 수 있는 용기를 좀 더 가질 수 있는 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반대로 해외에 이제 초청하는 분들은 그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있다면 모다페 자체가 워낙에 지금까지 해온 것들도 있고 유명한 페스티벌이니 충분히 마음을 가지고 좋은 작품들이 많이 직접 이렇게 어플라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해외 이제 많은 지원자들이 여기를 왔을 때 내년 재초청 이런 그 또 결과를 말고 해외 참여를 했을 때 어떤 메리트가 있을지가 조금 한번 고민해보게 되네요. 제가 반대 입장이 좀 지금 안 돼보지 못해가지고 당장 떠오르진 않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메리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경연에서 꼭 상을 받기 위해서 참여한다라기보다는 이 모다페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그런 참여가 되는 게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 유수의 그 유명 축제들처럼 뭐 세계의 3대 축제, 뭐 몇 대 축제 있죠. 그런 것처럼 모다페의 권위와 위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메리트가 있게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다페 무대에 서게 되면 엄청나게 온라인상에 홍보가 된다라든지 큰 상금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뭐 바로 다음 해에 공연은 뭐 당연히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철현 선생님 말씀대로 그 외에 또 어떤 작업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참여를 좀 독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단계별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영국에서 이제 조금 노골적으로 경비에 대한 문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예를 들면 한국 무용가들의 공연에 한국문화원의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외 무용가들 초청했을 때 경비 부담은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또 어떤 방법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 So the festival in London, the Festival of Korean Dance,
has for the last 8 years been supported by The Place, the Korean Cultural Centre in London, and CAMS, and more recently COFIS. So between those three organisations, plus sometimes particular companies have been able to apply for other support in Korea. We couldn't run the festival if we didn't have that support. So there isn't, we have to work hard to bring in lots of partnerships to make the festival possible, to make the finances possible. And I think one thing that we have thought very deeply about recently is the importance of bringing artists to the UK and finding more opportunities for them to tour outside London, because we realise that the ecological cost of artists flying from Korea to the UK is very great. So once they're in the UK, we want to find opportunities for them to tour. And I wonder if it would be possible for Modafe to look for partnerships in Korea so that when the international artists travel, they could go to other cities as well.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더 플레이스장은 무용 티켓을 어떻게 팔고 있는지, 관객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I'm really pleased to say that our Festival of Korean Dance gets the biggest audiences for international artists at the place. So there is a real interest in Korean culture in London, and K-pop and all the new Korean restaurants in London and Squid Game, all that contributes to the interest in Korean culture, and that has helped us to build audiences for Korean dance as well. The Korean Cultural Centre in London has also invested in the marketing, so we have more resource to build audiences. 박신일 PD님께 조금 여쭙고 싶은 것이 국제교류의 경험이 많으실 테니, 그렇다면은 모다페가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모를 하고 어디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공모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다페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해서 전 세계 무용가가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방안이나 경험 또는 뭐 제안 이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국제 교류를 제가 많이 경험해본 바로는, 사실은 이제 앞서 그 크리스티안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파트너십을 해외에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번역 원료 다른 나라들과 지금 더플레이스랑 MOU 맺으신 게 굉장히 좋은 스텝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다른 번역들에게도 다른 문화권에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계신다면 사실 모다페가 갖고 있는 국제적인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우리 모다페에 출연한 한국 아티스트들이 그 해외 모다페가 가지고 있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또 해외 투어링을 더 가능케 하고, 영국 이외에 그다음에 또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그 아티스트들이 들어오는 그런 진입 방법도 사실은 그런 다른 나라들의 어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또 지금 이제 크리스티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문화원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사실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전 세계 30몇 개국의 저희 나라의 문화원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들하고도 긴밀하게 소통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참여형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신일 PD님 말대로 많은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MOU를 통해서도 좋지만 어쨌든 모다페를 이제는 국내 홍보를 넘어서서 국제적으로 많이 알리는 일에 지금부터 힘써야 되지 않을까. 이제 디지털 시대고 많은 일들이 온라인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시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거처럼 우편물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 외에 또 이 모다페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나 제안 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스파크 플레이스를 인터내셔널 스파크 플레이스 또 국내 스파크 플레이스 대극장, 소극장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기획의 의도가 더 잘 보이는 타이틀이라든지 또는 카테고리 구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세대를 나누거나 단지 대극장, 소극장이 아니라 작품의 규모를 둔다거나 하여튼 조금 구체적으로 카테고리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그냥 스파크 플레이스가 너무 이제 여러 개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관객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대극장에서 본 것도 스파크 플레이스고 소극장에서 본 것도 스파크 플레이스고 한국 사람들 공연하는 것도 스파크 플레이스고 해외 무용가들이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뉘고 어떤 의도로 기획되어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앞으로의 또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신혜 PD님도 이렇게 자본에 대한 이야기 또는 유통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또 아이디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해외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한국 무용계에 안타까웠던 부분을 이제 축제를 통해서 좀 해소해 보려고 좀 노력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사실은 아까 우리 안무가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그 무용 생태가 사실은 신작을 만드는 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해외 뉴스의 컴퍼니들을 보면 작품을 하나 제작해서 6개월 정도 제작 기간과 비용을 들이고 나머지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를 그 작품으로 투어를 돌고 또 그렇게 투어를 돌면서 유통을 통해서 다시 벌게 된 돈을 통해서 또다시 신작을 하게 되고 약간 이제 생산적인 구조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유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한국 무용계가 잘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 무용제로서 모다페가 새로운 발돋움을 한다면 저는 이제 유통이 가능한 그게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메리트, 베네핏이 될 수 있는 어떤 상금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에는 그 축제 방향성을 바꾸시는 것 때문에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전국에는 사실은 그 유통이 가능한 페스티벌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면은 아티스트들이 이곳을 통해서 내가 해외에 또 유통할 수 있고 투어링 컴퍼니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한국 무용 축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인터내셔널 투어링, 성공적인 인터내셔널 투어링 컴퍼니를 만들어낸다면 사실 되게 좋은 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은 작품의 확산이기도 하지만 또 수익과도 연관이 있고 여러모로 또 레파토리화하는 거, 무용단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유통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외의 극장과의 MOU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국의 지역 극장이나 지역 축제와의 MOU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서는 이 서울 공연의 기회가 너무 없다고 굉장히 그 점을 아쉬워하는데 서울 공연의 기회를 주고 또 반대로 모다페에서의 우수작을 지역에 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그런 교류들도 국내 안에서의 교류들도 좀 한번 설계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모다페에 대해서 혹시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ell, first of all, thank you for having this roundtable. It's very interesting to see the opinions of the choreographers as well as some programmers. For me, one of the things that appealed me the most is exactly what they said about, okay, it's great to participate in a foreign festival, but it's quite intimidating trying to find programmers in a different country, in another language. So yeah, maybe it would be great if we could have, I don't know, some hints on how to move forward to really profit this opportunity and make the best of it. 자국의 그 축제 지원 제도에 대해서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끝으로 좀 들어볼까요? I think we have the same sorts of challenges in the UK, and actually
there is no grant program for international touring in the UK. So we rely on ad hoc, sporadic programs that have deadlines, unpredictable deadlines, and it makes it very hard to plan. So I share that challenge. I think in a healthy ecology, like Seoul is for dance, there is a mix of participation-led and invitation-led festivals, and I think as you are doing, making connections with embassies and other cultural organizations in the city that can support companies is is a really vital thing for you to be doing. So I think the most successful international festivals, they're always busy getting to know the people in the embassies to raise money, and that is what we also do in London. We invite the ambassadors and the cultural representatives, and we know the very active institutions like the Goethe Institute, for example, or the Catalan Arts Institute. They're very good at coming and watching shows, and we court their kind of commitment and interest in dance. 네, 평론가의 입장에서 일단 예산이 뭔가 발달이 되기는 했지만 그 초청형에서 이제 참여형으로 축제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이제 어떤 이제 시대 상황과 또 발맞춰 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에 대한 것이 분명히 서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초청형 축제일 때는 관객 향유의 측면이 굉장히 컸어요. 관객을 위한 축제의 시선이고, 공모형이 되면 이제 예술가들을 위한 축제의 성격이 훨씬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인지도가 높은 무용가들이 참여를 많이 못할 수도 있고 관객들을 많이 모으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지만 이게 정말 마스단자나 요코하마 이런 데처럼 페스티벌처럼 그냥 처음 보는 예술가들일지라도 믿고 가서 볼 수 있는 공연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길 때까지는 당분간은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큰 결단을 내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열심히 응원하고 지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유익했던 이야기가 좀 나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진행이 좀 미흡했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긴 시간 동안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숨쉬는 공간 이 도시의 중심에서